네, 안녕하세요.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저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2년차로 합격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감정평가 법인과 프로테크 기업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시네요. 좀 이따가 여쭤보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혹은 이제 수험생이신 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연락을 해서 실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막막하고 어렵니 하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올해 1차를 응시한 친구인데 뭐 개념이 너무 다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3년차로 합격하신 분은 아는 내용인데 문제로 마주치면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노답이죠. 그런데 이런 건 기본 목차를 암기하고 오답 노트를 하면 해소되는 건데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제 내가 합격을 하고 나서 느껴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인데요.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올해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뭐 뉘앙스 지옥이라서 잘 모르겠다. 뭐 기본서 더 보라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양치기 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고민이다. 둘 다 하면은 베스트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실무는 100점을 뭐 10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좀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분 안에 들어와야 합격을 하시겠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실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과락률이 75%가 넘어갑니다. 4분의 3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대한 자료 해석, 그리고 일반 평가와 보상 평가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평가 목적을 인식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 해석 부분에 있어서 평가 목적을 알아야 하고 대상 물건을 확정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알아야 하고요. 필요한 자료를 내가 선별해서 취득하셔야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함정 자료까지 있다면 배제하시는 센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 평가를 보시면 제일 실무의 기본 줄기죠. 원가, 거사비, 수익, 3방식.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임대료 평가, 그리고 좀 어려운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개념까지 좀 들어가는 타당성 분석이나 최유효 이용. 정말 많이 어렵죠. 그리고 경매, 담보, 소송, 도시정비, 목적별 평가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려면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논술력과 자료 해석 능력, 논리력, 이렇게 멋진 것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근데 보상평가는 좀 다르죠. 일단 토지보상법을 이해를 하시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 암기력을 가지고 법조문을 문제에 갖다가 발라버려야 합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암기력. 암기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형화와 단순화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단순화하셔야 돼요.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쉽게 공부를 쳐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채점평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최근 29회, 28회, 27회 채점평을 제가 몇 개 모아왔는데요. 우리 채점하시던 교수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개념과 평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뭐 해석의 문제가 조금 생소했는지 내가 제시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니? NOI는 계약임료가 아니라 시장임료야. A는 A-야. 뭐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해야 돼. B는 B-로 해. 근데 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었다. 기본만 잘 하셔도 됩니다. 기본 개념을 단순화하셨으면은 이제 간략한 서브 노트를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오답이 있다고 그 오답을 다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오답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오답이 있죠. 내가 진짜 모르는 거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브 노트의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들고 갔던 서브 노트는 한 앞뒤로 5장 해가지고 총 10페이지 정도였는데요. 그것만 1년 내내 주구장창 봐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스캔을 떠서 제 드라이브에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몰래 뭐 젖어서 녹을까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강점은 본인이 꼭 정리를 해두셔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기는 제가 뺐는데요. 연기와 3기 문제를 제가 이제 내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의 흐름에 따라 내겠지만 이 문제들을 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리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틀렸던 거는 또 틀리고 2주 뒤에 뭐 연기 3주차 문제를 뭐 5주차 때 시험 보고 아 망했다 하고 집에 가서 치킨 먹으면서 3주차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또 틀리고 아는 것도 또 틀려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틀렸던 거를 4주차, 5주차 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하는 점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개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GS는 실전 시험, 스터디 빼먹지 않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수험생분들을 상담을 하다가 뭐 너무 GS를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오시고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간식, 커피, 물 언제 마실 건지, 화장실 언제 갈 건지 이런 거를 연기부터는 안 하셔도 되고요. 1기도 안 하셔도 돼요. 2기, 3기, 4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4기 때는 등수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차 합격생의 액션 플랜 테이블이에요. 자, 수험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1년 8월 32회 2차 시험 응시에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전데요. 2019년 9월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8월 28일 날 제가 제 스터디 카페 결제일이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이제 준비를 했고 저는 1차 준비를 시작하면서 2차 실무만 병행을 했어요. 저는 경영학과라서 경제학이나 회계학 베이스가 뭐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2월 예정이었던 1차 시험이 연기돼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와중에 이제 법규는 문풀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왜 문풀을 시작했냐면 제가 기본 강의를 아주 빠르게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갔고요. 이론은 기본 개념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회 1차 시험을 합격을 했고 실무 이론 법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일 텐데요. 초반 실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요. 실무에 대해서 내가 좀 감이 있다, 재밌다, 자신감이 뭐 생긴다 이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연기부터 3기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요. 실무 성적은 그때 당시 중상위권, 이론은 좀 못했어요. 법규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합문제와 스터디 자료 위주로 학습을 했는데요. 뭐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거, 보던 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봐도 잘 모르고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어떻게 내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실무 서브노트를 제가 내가 아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버렸던 거 아까워하면서 또 만들고 이랬어요. 풀었던 문제 일정한 간격 두고 또 풀고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게 했고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수강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초시생과 동차생 분들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지금이죠. 강평 100분을 연기는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 개념 같이 진행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100분이 좀 길잖아요. 강평 시간이.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는 1차 과목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때 실무 학습량 조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때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지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1차 점수, 안정화 시기, 모의고사 많이 보시면서 저는 4개 학원인가? 모든 모의고사를 3번씩 뭐 시간 겹치는 거 빼고 한 12번까지는 못 가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다 갔던 것 같아요. 1차 점수 안정화 시키시고 1차 시험 합격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정말 멘탈이 흔들릴 때 실리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죠. 이때는 GS 등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이론 맨날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이번에 이론 59점 맞았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강약점을 파악하시고 자원 투입 전략을 수립해라. 자, 이거 저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볼 때 이거 얼마나 볼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예생분들 연기 스터디 들어오셔서 제 스터디에서 고득점 등수를 확보하세요. 이제 동차생과 초시생들의 기를 확 죽이시면 되죠. 이때 고득점 등수를 확보하시는데 이게 내가 안 돼. 왜 그러면은 개념 미스가 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해생분들은 연기 때부터 잡아가시면 되고요. 1기와 2기 때는 실무를 아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타 과목 밸런스 이런 거 항상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적어놔서 그거를 내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고 이때도 서브 노트는 간략간략하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요즘에 다 너무 잘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또 책을 집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터디 등수가 이제 유해생분들은 내가 여기서 상위권에서 뭐 중위권 왔다 갔다 한다. 집에 가서 뭐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위권이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꼭 오셔서 상담을 막판 뒤집기죠.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하위권 분들도. 실무 관계 좀 똑같아요. 멘탈 관리하시고 실전처럼 연습 매주 하셔서 시험장에 가서 절대 떠시면 안 돼요. 뭐 떨어도 되겠지만 이미 매주 GS에 오셔서 떨림을 느끼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토요일에 와가지고 오늘 화장실 언제 갈 건지 아침에 내가 뭐 밤을 새서도 한번 와보시고요. 푹 자고도 한번 와보시고 이런 것들을 꼭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 번호는 이쪽이고요.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는 이제 제가 강평 자료로 계속 나가는 게 그 주차의 핵심 논점이나 그 다음에 절대 뭐 패스하고 가야만 안 될 개념들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수석으로 합격하신 최시은 평가사님하고 같이 집필해서 핸드북을 나갈 거예요.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랑 상담하러 오실 때는 본인이 풀었던 답안지는 당연히 갖고 오시는데 그 문제집도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서브노트 이런 거 있으시면 그것도 갖고 오세요. 네. 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